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은 매주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략주 제시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공략하면 좋을지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오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의 마무리부터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까지 미리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전기 장비 쪽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략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텍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요. 이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 혜택 상당히 많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오늘 공략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까지도 모두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선 수익률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표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정말 매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종목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MDS 테크라는 엔비디아 관련주 지난주에 소개해 주시고 11.7%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10%대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이라는 출산 장려 관련주 역시나 지난주 소개해 주시고 6.2% 그리고 1월 초에 소개해 주신 이후로도 6.9%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FP11 관련주로 작년 말쯤에 소개해 주셨는데 16%, 백광산업도 19.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한참 전에 공략 주신 종목들이 아니라 모두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익을 안겨다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금요일인 오늘 꼭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런 수익률들 매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런 수익 가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익을 가져다 주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이게 약간 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월 달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벌써 한 보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 증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성은 없긴 했지만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없었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어제장에 3대 지수가 미 증시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뭐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니었다. 뭐 오히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미 증시를 조금이라도 발맞춰 가려는 생각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CPI라든지 PPI라든지 생각보다 긍정적이 나왔어요. 완화가 좀 됐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상승이 나오고 국내 증시에 대한 수요 전반적인 것도 긍정적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1,400원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아직은 쉽지 않죠. 1,400원 초반대만 돼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800선까지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말을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2,600, 2,700까지는 스무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400원 초반대만 가게 된다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국내 증시가 사실은 맞추기가 참 힘든 장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고 원래 국내 증시가 항상 그랬어요. 멋대로 움직이고 뭐 그 재무제표가 좋든 안 좋든 자기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럼 이런 장에서는 뭘 해야 되나 네.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눈에 싹 밟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약간 눈에 안 밟히면은 네. 뭐 방송 안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왜냐면은 말씀드릴 종목도 없는데 그 나와가지고 뭐 이거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보다 네. 종목이 좋은 게 없네요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신뢰는 가네요. 그럼요. 네. 뭐 거짓말 치는 것보다요. 그러다가 불현듯 갑자기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네. 이거를 정말 오랜만에 한 1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그 이슈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통해서 좀 따뜻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1부 종목, 2부 종목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국내 증시 간략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지표 발표가 많았습니다. PPI부터 CPI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데 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잘 버텨주기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조정이 더 온다면 우리 국내 증시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 흐름 바라봐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 딱 2가지 공략주를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도 2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2가지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깝게 비춰주시면 저희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공략주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매주 상승이 나와서 이번 주 종목은 저도 좀 사야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사셔야 된다고. 제가 방송 끝날 때마다 네.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 주위에도 방송 끝나고 말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런 종목도 네. 참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다음 주에 많이 올라가 있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 종목 네. 그때 좀 총알 준비되셨나요, 앵커님?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몇 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건 비밀인데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 2 종목이 다 올라갔죠. 그렇죠. 우선 MDS 테크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한번 이 종목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MDS 테크 참 대단한 친구인 게 MDS 테크가 제 친구는 아니지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짱짱한 친구들이랑 놀아요. 원래 이제 그 조금 옆에 주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MDS 테크의 그 같이 협업을 하는 친구들이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주 짱짱합니다.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주가가 왜 여기밖에 그 지금 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을까? 내가 봤을 때 한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인데 라는 생각인데 자, 1,000원대에 있습니다. 1,000원 한 장입니다. 1,000원 2장이면은 한 주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은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률 상승률 한 10% 됐다 해도 팔지 마시고 40% 이상까지는 홀딩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6% 귀엽습니다. 안 올랐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뭐 요새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뭐 함부로 말 꺼냈다가는 잡혀갈 것 같아서 뭐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로투세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녀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로 투 세븐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이 종목 역시나 50% 이상 상승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직 느낌 좋으니까 아직 지금 그 수급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뉴프렉스, 백강산업, 아티스트 스튜디오 전반적으로 정말 최근에 가져온 종목이에요. 제가 예전 종목들은 한 80%, 90% 네. 상승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오래됐으니 한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은 치우고 가장 최근 종목들로만 포트를 오. 구성하고 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그냥 거의 매주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거의 뭐 돗자리 깔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종목도 리뷰를 도와주셨는데요. 지난주 공략주 두 가지가 모두 다 수익이 났습니다. 우선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11.7%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제로투세븐은 6%대 강세 흐름, 특히나 오늘장에서 지금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제로투세븐 역시나 홀딩해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외에도 70%, 90%대의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난 종목들이라서 이 포트에서는 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단기간 안에 10%, 20%의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좀 빠른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종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우리가 네.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자, 사실 그 주린이 분들이나 네. 요새 주린이 분들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왜냐면 벌써 한 4년 됐나? 한 5년 됐나? 코로나가 2020년도 오래됐습니다. 오, 벌써 네. 오래됐어요. 2025년도니까 꽤 된 한 5년 됐는데 근데 그때 터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새롭게 난 주식을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지금은 그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많이 새롭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그냥 수박 겉핥기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을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도 보고 기사들도 체크를 하고 주식 그 종목 검색기도 돌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그 관심 종목 넣었다 뺐다가를 보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싹 걸린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부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약간 이례적으로 2부 종목 먼저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종목은 자, 그 약간 기대가 되는 게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네. 좀 더 됐나? 한 1년 안 됐나?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그 한 뉴스의 일면에 계속해서 신문 기사에다가 뜨고 인터넷 컴퓨터 켤 때마다 뜨고 했던 굉장히 핫한 이슈 상온 상압 초전도체. 네. 와 이게 저는 그걸 보고 이 초전도체라는 거를 그때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뭐 자기부상열차 관련해 가지고 그때 뭐 초전도체를 사용을 하면 이래 될 거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초전도체라는 거를 그때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오. 공부를 했는데 네.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정말 말이 안 되겠구나.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초전도체 원래 초전도체를 만들 때는 굉장히 그 저온으로 만들어 가지고 냉각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냉각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온에서 그냥 일상적인 온도에서 0도 이상의 온도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발표가 나자마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 나왔죠. 맞아요. 그 이후로 아 이거 사기다. 네. 뭐 논문 발표를 했지만 뭐 그 영상도 이게 얘가 떠 있는 건가? 근데 얘가, 네. 발표가 났었는데 네네네. 그 발표가 나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락하지 않았었나요? 급락을 했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약간 발표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무조건 기대감과 선반영. 어. 그런데 얘네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기대감을 빵빵 넣어드릴게요. 얘네들이 네.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발견을 했다 네. 이러면서 이거 대박이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영상을 공개를 했죠. 네. 실험 영상을. 그랬더니 초전도체라고 보이는 그 물체가 이게 떴나? 할 정도로 이게 뜬 건가? 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애매하게 툭 건들면은 덜덜덜덜덜 떨리고 이게 한 반 정도 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많은 그 기대감을 잔뜩 품었던 과학자들이 네.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가가 두두두둑 떨어졌었죠. 뭐 네. 관련주로 뭐 신성이라든지 뭐 저기 뭐 아예 많아요. 뭐 서남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이 어쨌든 주가가 쭉쭉쭉 떨어졌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그나마 그 이후에도 잘 자리를 지켜줬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또 올랐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 종목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 2부 종목이죠. 2부 종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2부 종목으로는 시동 거는 초전도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동을 건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초전도체가 다시 또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네. 상압, 상호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걸 어디다 활용을 하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무궁무진합니다. 뭐 이동 수단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이런 거에 다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젠슨 황이 초전도체 이야기를 또 진행을 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이 이미 뭐 초전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초전도체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조금씩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점점 부각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1년 전쯤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폭등이 한 400%씩 올랐거든요. 네. 한 4,500%씩 올랐는데 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조 증상을 보이면서 제가 관심 종목을 쓱 보면서 쓱인데 이제 얘네들 빼고 넣고 하다가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좀 쓱 있길래 딱 봤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며칠 전보다 굉장히 많이 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녀석들이 다시 꿈틀꿈틀 되는구나. 이거 제대로만 잡으면은 완전 잭팟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첫 종목으로는 초전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사실 작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테마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급등이 나왔던 테마입니다. 급등세 뭐 4배,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다시금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공략주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공략 테마 초전도체를 공략 주신다고 하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대장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증시콜라텍과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QR코드입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2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세를 나타내곤 합니다. 바로 다음 주 시장에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빠르게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초전도체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전기 저항을 극도로 낮춰야 되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네. 뭐 대충 양자 컴퓨터를 할 때는 전기 저항을 낮춰가지고 연산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젠슨 황이 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 그 양자 컴퓨터 야 30년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양자 컴퓨터는 한 15년에서 한 30년 20년 정도 남았다. 예. 네. 한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와,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좀 연설도 보고 했는데 네. 요새 젠슨 황 아저씨의 스타일을 좀 보니까 예전에 스티브 잡스랑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느낌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자기 오. 스타일대로 하는 것 같은데 세기의 악동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젠슨 황 같아졌어요. 약간 일단 배꼽 보는 스타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한 2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뭔가 출시를 합니다. 맞아요. 출시를 하면서 그거를 또 공개를 하니까 양자칩이라고 하죠. 네. 윌로우라는 거를 공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젠슨 황이 야, 한참 남았어. 아직은 아주 시기상조다 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GPU 쪽으로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많이 몰렸었거든요. 네. 애초에 왜냐하면 그쪽이 안 되면 시장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끌어당기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바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기업에서 아닌데?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기업이 생겨버린 겁니다. 오. 그 기업이 바로 그 기업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구글의 윌로우인가요? 구글의 윌로우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네. 걸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네. 그 D-Wave 퀀텀이라고 오. D-Wave 퀀텀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양자 컴퓨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세계 3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 컴퓨터 글로벌 뭐 미국 기술 순위 해가지고 뭐 미국이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나오는 표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CNN이었나? 거기에서 그 젠슨 황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CNN이었나 하여튼 그쪽에서 그 앨런 바라츠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초전도체를 사용을 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그 기술력들을 납품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라츠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너희들이 한 수백만 년 걸릴 연산식을 우리 이 컴퓨터로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지금 자기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뭘로 하냐면 바로 초전도체로? 초전도체 하는데 그 초전도체와 함께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로 이 GPU로 하고 있다. 이 멍청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너가 그거를 보고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린 지금 젠슨 황 너가 만든 그 GPU 카드들로 초전도체 이걸 해가지고 접목을 시킨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지금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술력을. 되게 의견이 갈리네요. 제가 완전 갈리죠. 최근에 네. 젠슨 황뿐만 아니라 이 메타 네네. CEO 마크 저커버그도 네네네. 같은 의견이다. 그렇죠.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걸 봤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상용화 될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팩트를 믿습니다. 오. 팩트만 보는 그런 편인데 그 사람들은 젠슨 황이라든지 저커버그라든지 이쪽 사람들은 네. 야, 한 20년 걸려 라고 자기 뇌피셜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는 지금 뭐 바라츠가 만든 그거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그런 양자 네. 컴퓨터 그 기술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양자 컴퓨터랑 기술력 차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뭐 그들 의견도 맞을 수 있어요. 저커버그라든지 뭐 그 젠슨 황이 말한 그 의견이 맞을 수 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거 자체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 D-Wave 퀀텀의 의견 쪽이 맞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이다라고 네.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한 사람의 그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오. 그러면은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겠다. 실질적으로 그 D-Wave 퀀텀이라는 기업이 네. 이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2배로 튀었어요. 2배요? 네, 2배로 튀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와. 잘 올라갑니다. 지금 떨어지는 상태죠. 이게 변동성이 네. 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네요. 변동성이 이 정도 마이너스 아니, 38%다. 두 배가 올랐다가 지금 38%가 이 떨어지네요. 정도 마이너스 38%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 150% 오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D 웨이브 퀀텀 CEO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르르 하면서 우리는 그 기술력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향후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초전도체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로 양자 컴퓨터를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 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올해는 양자 컴퓨터 준비의 해다. 우리가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올 것이고 그 상승세를 초전도체 쪽이 같이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해 주신 만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초전도체 관련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양자를 다루려면 별도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 쪽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략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렇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초전도체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양자 컴퓨터 쪽도 사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도 됩니다. 그래요? 양자 컴퓨터라든지 대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받쳐진 상태. 급등 나온 종목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낫고요. 네. 어느 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네. 제가 종목들 다 봤거든요. 네. 당연히 다 보죠. 컴퓨터까지 전부 다. 그럼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옵니다. 저는 네. 어차피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싹 훑고 고른 게 이거예요. 고른 게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오치열 이 양반이 초전도체 관련주 양자 컴퓨터 둘 다 괜찮다 했으니까 둘 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알아보셔도 좋지만 공부를 하신 거 좋지만 그거를 제가 이미 하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초전도체가 사실 뭐 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던 물질이 새롭게 생겨가지고 그 물질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의 효율 자체를 한 5만 %, 50만 % 이상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혁명이자 혁신이다.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한창 났었을 때 그때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못 맞아서 지금 백신 개발을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한 곳에서 갑자기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 수준입니다. 주가가 그래요?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일단은 초전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지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질 거냐면은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적으로는 연평균 성장률이 130%입니다. 130%요? 매년 2배 이상 커져요. 와. 매년 2배 이상 커지는데 이게 복리로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는 약 1000배, 약 1000배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쯤에 2023년도에는 양자 컴퓨터 시장이 한 2,500억 원 정도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왜냐면 작았죠.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몇 없고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기업도 몇 없으니까 2,590억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향후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 2,900 똑같죠? 2,934조가 됩니다. 1,000배가 넘어섭니다. 1,000배가. 그러니까 2,500억 원이던 시장이 10년 후에는 2,900조가 되는 거다. 1,000배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게 1,000배, 한 5배 정도 오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1,000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빅뱅 일어나는 것처럼 우주가 뻥 생겨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커지니까 이게 무슨 느낌일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라든지 지금 차트 괜찮은 녀석들은 웬만한 거 다 사도 좋아요. 오. 다 사도 좋고 네.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제일 괜찮을 것이다. 지금 보니까 일부 종목에 제가 항상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차트를 일단 볼까요? 아, 차트 먼저 보시나요? 네, 차트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차트를 먼저 한번 볼 텐데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쪽에 뜰 겁니다. 이쪽에 뜰 텐데 지금 거래량을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거래량을 약간 과거까지 보여드린다고 네. 이걸 표시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 과거에 굉장히 급등 많이 했었던 과거 오, 한 네. 3,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갔던 그 과거 그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뜨면서 이게 피레침도 쏘고 위로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차트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은 차트를 지금 최근에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을 최근 것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점 구간은 조금씩 올려쳐주고 피레침을 조금씩 쏴주면서 과거 매물대 소화하면서 상승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바로 직전 차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본다면은 야 이거 나중에 미친 듯이 터질 수 있겠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그 초전도체 뭐 사기다 뭐 이러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 있죠. 네. 터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아주 크게 터지면서 한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한 3,600원 정도 있거든요. 3,600원, 7,000원 요 정도인데 이게 못해도 정말 스피드하게는 한 5,000원, 6,000원대까지는 빨리 올라갈 겁니다. 빨리 네.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꽉 잡아놓고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 하시면은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초전도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로 양자 컴퓨터를 짚어주셨는데요.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오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7달러에서 22달러까지 치솟았고 아이온큐도 30달러에서 50달러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굉장히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도 이 초전도체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하는 차트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역시나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첫 번째 공략주 초전도체 관련주로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어떤 종목이고 매수가와 매도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공략주 방송 끝나기 전에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략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공략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종목의 수익률에 있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다고만 하면 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최근 방송 종목들입니다. 우선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MDS 테크로 11.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이라는 출산 장려 관련주 역시나 두 차례 소개해 주시고 6.2%, 6.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16%, 백광산업도 19%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최근 공략주들 모두 다 수익이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전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70%에서 90% 가까운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최신 종목들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공략주로 빠른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빠른 수익 나는 종목들 오늘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우선 2부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2부 종목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네.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 딱 집으면은 올라가는 그런 반가운 녀석이다. 소식이네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공략을 하시면은 계좌가 뭐 따뜻해질 일만 남지 오,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종목도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AI의 굉장히 필수적인 양자 컴퓨터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그거 양자 컴퓨터는 머리죠 머리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그 하여튼 뭐 카메라라든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다 통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AI 로봇 시대 관련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딱 들으면은 로봇 아직은 조금 멀어요. 아직은 약간 좀 그 괴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로봇 그 사실 우리 네.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네. 밥 먹을 때도 로봇이 요새 와가지고 서빙해주잖아요. 네, 서빙해주고 쫄쫄쫄쫄쫄 그 바퀴 굴러 와가지고 앞에 보면은 쟁반이 위에 아래 뭐 3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뭐 이거 가져가라고 뭐 로봇이라고 하죠. 네. 로봇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족 보행도 하고 팔도 있고 뭐 얼굴 표현도 하고 막 이런 로봇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미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러다가 갑자기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삥 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은 그 기업가들과 과학자들과 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이것도 분석하고 저것도 분석하고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다. 로봇이다. 일단은 AI 로봇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원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 옛날로 치면은 컴퓨터 CPU 만들고 컴퓨터 GPU 만들던 데가 갑자기 로봇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테슬라에서 우리 그 우주 산업 할 거야, 스페이스X 창립할 거야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젠슨 황도 로봇 AI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2025년 기조연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걸 맺어가지고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확대를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제가 봤을 때 이걸 잘만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점유율을 정말 많이 뽑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차와 그 엔비디아가 합작을 하면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두 기업이 합쳐져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파워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엔비디아 관련한 매출이 최근 한 2, 3년 정도 동안에 매출 한 300%가 올랐습니다. 300%가 오르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이 기업은 네. 아주 똑똑한 기업이다. 주변에 두고 있는 그 기업들이 오. 아주 튼튼하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기업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오. 제가 일부러 이게 첫 번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해버리면 좀 다 맞추실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로 좀 바꿨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도 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친하고 또 구글과도 친합니다. 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아직도 주가가 여기에 멈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저는 진짜 세계 3대 불가 사이에 하나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왜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엔비디아의 그 총판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GPU를 갖다 파는 회사가 이 회사가 유일한데 왜 이 회사가 안 오르지? 오. 라는 생각을 1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각 자체를 엔비디아가 혼자 독점적으로 다 받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같이 부각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을까. 일단 환율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한 2배, 3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 2025 CES 연설에서 여러 가지 언급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봇 AI 개발에 대해서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 쪽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엔비디아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공략하시면서 또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협업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업 엔비디아 관련주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많은 기업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오늘 공략주 2가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오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엔비디아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엔비디아 관련주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가요? 부각을 받죠. 부각을 받고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국내 증시가 안정적이고 수요가 괜찮다, 네. 수급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 잘 움직입니다. 오. 같이 잘 움직이는데 네. 그런데 미증시는 막 미친 듯이 올라요. 네. 항상 그러죠. 항상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는데 국내 증시는 죽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얘는 야 엔비디아 오른다, 같이 따라가야지 하고 막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삼성전자가 나 지금 힘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너가 가면 어떡하냐 네. 라는 느낌으로 네. 눈치를 살살 보죠.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아. 이러는 안타까운 그런 종목인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그러면은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네. 많은 종목들이 다 그런데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것들 외에는 이슈 받아서 올라가는 애들은 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말인 즉슨 그 말인 즉슨 시장이 긍정적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뛰쳐나갈 녀석이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엔비디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협업을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일단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PPT가 엔비디아와 같이 드라이빙 시스템을 만들어요. 오. 이제 자동차 테슬라처럼 네. 운전을 하면은 여기 차선 체크를 해주고 앞에 차량, 옆에 차량, 저기 뭐 보행자 지나가고 이런 거 체크를 해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면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운전 보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엔비디아와 지금 이 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현대차와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오, 그쵸?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나고 그냥 이 기업이 그대로 엔비디아와 같이 만든 거를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현대차 기술력도 좋고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좋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인베디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놓은 그런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대차에게 배울 건 배우고 줄 건 주고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녀석이다.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은 엔비디아 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GPU도 뭐 같이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많이 잘려지고 제가 주로 가지고 올 거는 현대차 이슈.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기똥차입니다. 차트가 보자면은 오, 너무 올랐죠. 네.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기 뒤에 보시면은 한 4,000원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1,300원은 귀엽다, 조금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3,950원인가까지 네.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긍정적이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힘이 없다 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뚝뚝뚝뚝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 찾거나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슈팅 나왔다가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번 더 쏠려고 튀려고 하고 있어요. 오. 이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은데도 요 정도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상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요 정도 움직임 보여준다 하는 거는 이제 위로 매물대를 소화를 해 나가면서 상승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골든 크로스 급하게 만든 상태에서 약간 접근하기는 조금 아쉽겠지만 손절 라인을 한 10%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10%, 익절은 한 40%, 50%까지도 쭉쭉쭉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도 익절 한 50%, 손절 한 10% 가지고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 파는지 언제 사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요때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종목은 엔비디아 관련주로 공략 주셨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협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 매수가와 정확한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자세한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콜라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